무지 외반증. 발목뼈를 정렬해 주어야 바로 서고 걸을 수가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양쪽 발목뼈를 똑같은 높이로 얼라인을 해주고 있는 피도테스트 전이나입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전공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되어서 15개의 만화 영화를 그렸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이 어떻게 무게와 지면 박력, 즉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큰 영화 화면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들리스트가 되어서 애니메이터의 눈으로 항상 몸무게와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발의 구조와 발의 기능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 아치를 만들고 있는 작은 관절들의 모임인 타살 관절이 다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의 발목뼈가 삐뚤어져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온 몸도 다 삐뚤어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주면 우리 몸이 발부터 바른 자세로 서게 되어 관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목뼈 정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고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세워주는 커스텀 올타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양쪽 발목뼈를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는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 외반증,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원인을 제거해서 이 무지 외반증을 방지하고 또 이미 이 무지 외반증이 생긴 경우는 그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지 외반증은 영어로 버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버니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먹는 순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버니언, 무지 외반증, 순무같이 생겼죠. 이 무지 외반증은 우리 발등에 이 조그만 관절들의 모임인 타살 관절이 앞이 뾰족한 신발 안에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이 관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발 변형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앞이 뾰족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는 여자들한테 많이 심하게 생기는 발 변형입니다. 이제 여기 발뼈를 보시면 여기 발 앞 볼 부분이 제일 넓지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이 부분이 신발 안쪽 벽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 속에서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발 아치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을 신어가지고 이제 걸을 때마다 요 빨간 점 있는 부분이 그 발 앞 볼 부분인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 아치가 늘어나면서 이 발 앞 볼 부분이 신발 벽에 쓸리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쓸리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5,000걸음에서 10,000걸음을 걷는다고 하죠. 그러면 한쪽 앞볼이 하루에 2,500번에서 5,000번을 신발벽에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서서히 굳은 살이 배기게 되면서 무지 외반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무지 외반증은 그냥 굳은 살 무지 외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아주 뾰족하고 타이트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길어지잖아요, 발이. 근데 여기 갈 데가 없어요. 발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 앞 볼 부분에 있는 관절이 옆으로 삐져나가면서 무지 외반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무지 외반증을 구조적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적 무지 외반증은요, 이게 여기 있는 이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메라타살 헤드 있는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 인대가. 그래서 인대성 무지 외반증이라고도 하죠. 이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 쪽하고 새끼발가락 쪽 옆에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더 많이 생기지요. 그 이유는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아치가 더 높으니까 이 안쪽 아치가. 그래서 타살 관절이 무너질 때 안쪽 아치가 더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깥쪽 아치는 한 요만큼만 쓸리는 대신에 이쪽은 더 많이 이렇게 쓸리게 되죠. 그래서 주로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 쪽에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안쪽 벽이 비닐로 되어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런 신발을 맨발로 신고 다니면 이 앞볼 부분에 있는 피부가 그 비닐 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그런 상태에서 타살 관절이 무너지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가 관절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절의 피부가 여기에 딱 닿아요.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땀이랑 있어서 맨발을 신으면 이게 무너질 때 이 스킨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스킨은 여기 붙어 있고. 그러면 그 메라타살 뼈 그 헤드 부분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피부는 신발 벽하고 메라타살 뼈 머리 부분에 끼어가지고 막 눌리면서 얇아지고 빨갛게 되면서 무지 외반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무지 외반증의 원인은 앞이 빼쭉하고 타이트한 신발이 아니라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이 뾰족하고 작은 신발을 신어도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타살 관절이 무너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지 외반증이 생겼어도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무너졌던 타살 관절도 재정렬 해주고 이제 타살 관절이 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되니까 무지 외반증의 그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무지 외반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그 정확한 올다릭을 신고 옆으로 나간 구조적 무지 외반증일 경우는 이제 올다릭을 신어주고 요 앞볼 부분을 주무실 때 살짝 묶어주고 자고 이러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무지 외반증이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수술하는 게 순서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한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그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 주어서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어야 무지 외반증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도 이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으면 이 타살 관절이 다시 무너지게 되면서 무지 외반증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무지 외반증을 유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기도 무지 외반증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전은 그 근육의 신축성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근육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으면 이 타살 관절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이 조금이라도 빼쭉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아이들이 8살, 9살 이렇게 됐는데 벌써 무지 외반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신축성이 없이 단단한 근육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타살 관절이 조금씩 계속 무너지다 보면 이 족저근막 인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살 관절이 심하게 무너지면서 이 무지 외반증이 1, 2년 만에 확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신축성에 관계가 없이 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못하니까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무지 외반증은 앞이 뾰족한 신발 안에서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발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발목뼈를 정확하게 세워주는 올다릭을 신어주면 아무리 앞이 뾰족하고 타이트한 신발을 신어도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질 수가 없어서 이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지 외반증이 생겼어도 이 올다릭을 신어주면 그 무너진 타살 관절을 재정렬해주고 그리고 이 타살 관절이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고 점차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다릭을 구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발목뼈 정렬 테스트를 해서 이 올다릭들이 양쪽의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세워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신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목뼈 정렬 테스트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걷는 방법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몸무게가 바닥에 똑바로 떨어지도록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올다리구로 이 발목뼈를 바로 세워주면 내 몸의 기초가 되는 발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개가 넘는 그림을 그려서 2권의 책을 아마존에 출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